네, 지난번에 이제 비오사바레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제 비오사바레의 법칙과 이제 거기에 대응되는 암페어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암페어의 법칙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게 암페어 법칙이에요, 이거. 아까 비오사바레의 법칙에 비해서는 상당히 간단하죠. 이제 만약에 어떤 도선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도선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루프를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암페리안 루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가우시언 서페이스를 어떤 차지를 둘러싸고 있는 폐곡면을 우리가 가우시언 서페이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폐곡면이 아니라 이걸 둘러싸고 있는 라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라인이죠. 말 그대로 이 도선은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인피니틀리 긴 도선이 이제 여기 두 개 있어요. 여기 I1, I2, I3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도선은 요 I1과 I2가 관심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폐곡선, 이거는 서페이스가 아니고 라인이에요. 어떤 루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암페리안 루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암페리안 루프면은 이제 어떤 방향을, 암페리안 루프의 방향을 잡는데, 그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잡냐면은 그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 네 손가락이 이게 휘감는 방향이 이제 적분 방향입니다. 적분 방향이고, 그때 오른손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그때 그 방향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암페어의 법칙에서 보면은 이제 B.DS여가지고 이런 스칼라거든요, 스칼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의 방향은 없긴 한데, 그래서 여기 그리고 여기에 뮤제로 I라고 써 있는 뮤제는 이제 물론 퍼미에빌리티고요. 그 다음에 I는 지금 여기서 이제 네트 차지입니다. 네트 차지. 네트 차지라는 구하는 거는 이제 암페리안 루프 안에 있는 I1, I2 뭐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쭉 이제. 근데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는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잡으면 이 플러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전류를 플러스라고 잡고요. 이쪽 엄지손가락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잡아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토탈 네트 커런트는 I1 마이너스 I2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도대체 이거는 어디서 유도된 거냐? 사실 이제 지금은 좀 알기는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 이제 전자기학을 이제 배울 건데, 이제 전자기학에 가면은 이제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전자기학에 가면은 물론 이제 지금은 안 배우겠지만 이제 B, 뮤제로 J라고 하는 이런 맥스웰 방정식을 배우는데, 이거의 물리적인 의미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그거는 2학년 때 전자기학에 가서 배우는 걸로 하고, 지금은 이제 암페어 법칙이 이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페어의 법칙하고 암페어의 법칙하고 이제 비오사발의 법칙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렉트릭하고 매그네틱으로 이제 따지면, 일렉트릭에서는 이제 쿨롱의 법칙이 있고 가우스의 법칙이 있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쿨롱의 법칙은 일렉트릭 필드를 벡터 양인 일렉트릭 필드의 이제 벡터 서메이션의 슈퍼포지션 프린시플로 계산하는 방법이고, 가우스 법칙은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네트 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가우시언 서페이스 안에서 이건 네트 차지가 만들어낸 일렉트릭 필드는 그거의 서페이스 인테그레이션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가우스 법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는 암페어 법칙에서는 이 자기장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암페리안 루프에서 커런트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면에서 생겨나는 자기장은, 자기장이 이렇게 사실 여기 S가 아니고요, L이라고 써야 돼요. L. 이걸 선적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S라고 쓰면 이제 면적적분으로 헷갈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 S가 여기서는 면적적분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S도 이제 면적이 아니라 선이잖아요. 그죠? 여기 라인 엘리먼트, 이걸 우리가 DS라고 했듯이 DS의 S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우스 법칙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암페어 법칙이고 쿨롱의 법칙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비오사발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요 공식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 암페어 법칙뿐만 아니라 요 쿨롱의 법칙, 가우스 법칙, 비오사발의 법칙, 암페어 법칙 이거 꼭 외우셔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암페어의 법칙은 이제 어떤 그 폐곡면을 둘러싸고 있는 그 커런트가 이제 있으면 그 커런트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폐곡면을 따라서 암페어라는 루프를 그리고 그 암페어라는 루프를 따라서 그린 B.dl이 이제 뮤제로 I가 된다. 여기서 I는 요 암페어라는 루프에 있는 이제 네트 커런트인데 이 암페어라는 룹의 그 적분 방향을 정의를 해가지고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그 오른손 법칙과 그 엄지손가락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라고 했죠. 지금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커런트 I가 지금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그 와이어가 지금 있어요. 이때 이제 이 주변에서 여기 R만큼 떨어진 그 지점에서의 그 자기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걸 이용을 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뮤제로 I입니다. 뮤제로 I가 이 암페어라는 루프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dl인데 B.dl인데 요 자기장은 이제 일정하니까 B에서 요 dl이고 dl은 벡터니까 이제 여기 B 다트죠. 여기 사실 이제 매그네틱 필드 방향하고 요 L의 방향은 서로 간에 이제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B고 여기 L을 적분하면 얘가 2파이 R이죠. 2파이 R. 그래서 매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매그네틱 필드는 2파이 R분의 뮤제로 I. 이제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 도선 바깥에서 이제 매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어떤 도선이 있는데 그 도선이 되게 두꺼워가지고 이게 지금 도선이에요. 이 도선이 지금 두껍고 이 안에서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캐리어가 커런트가 호모지니어스하게 지금 흐르고 있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 도선 안쪽에서 커런트는 얼마만큼 도선 안쪽에서 자기장은 얼마만큼 될 것인가 이제 그거죠. 지금 여기서 암페리안 루프를 우리가 요걸 요 대시 라인으로 한 게 암페리안 루프고요. 그 다음에 요 반지름이 도선의 반지름이 이제 라지 R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지금 요게 이제 DS가 해당되는 거예요. DS 또는 이제 DL. 이제 여기에서 이제 I만큼의 커런트가 이제 호모지니어스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도선 안쪽에서 보면은 안쪽에서 여기 커런트 얼마만큼 되냐면은 원래 이제 I만큼 흘렸는데 파이 R 제곱분의 파이 R 제곱만큼 얘가 이제 커런트가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게 실제 이 커런트 전체 커런트에서 이 전체 면적 전체 단면적분의 실제 암페리안 루프의 단면적을 이렇게 해줘야지 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I는 여기 R분의 R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그네틱 필드가 얘가 2파이 R의 뮤제로 I인데 요 I가 안쪽에 있는 커런트가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2파이 R의 뮤제로 I의 R분의 R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얘가 2파이 R 제곱분의 뮤제로 I R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안쪽에서 이 도선 안쪽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이거는 바깥쪽이죠. 이거는 바깥쪽이고 도선 안쪽에서의 매그네틱 필드죠. 그래서 지금 이거 매그네틱 필드를 이제 보면 여기 이 도선의 R까지는 얘가 쭉 리니어하게 증가를 해요. 얘가 얼마만큼 증가를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R일 때 보면은 2파이 R분의 뮤제로 I만큼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1/R로 감소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R로 비례를 하다가 여기서는 1 over R로 반비례를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그젠플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그젠플에서 지금 얘가 이제 그 이렇게 코엑시얼 케이블인데 얘가 지금 요 안쪽에서는 지금 차 있어요, 얘가. 이 안쪽에는 이렇게 이제 차 있는, 예, 지금 그림을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 차 있는 그 내부가 비어 있고 여기는 차 있는 그런 얘가 컨덕팅 실린더죠. 이제 컨덕팅 실린더고 요 내부 반경이 A고요. 외부 반경이 이제 B예요. 그랬을 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커런트 덴시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요 안쪽에서 이제 커런트 덴시티가 R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으로 이제 커런트 덴시티가 흘러가는데 이때 상수가 이제 3 곱하기 10의 6승 암페어 퍼 미터 제곱이라고 합시다. 네, 그랬을 때 이 안쪽에서의 자기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요 범위를 1이라고 하고 2라고 하고 3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범위 1에 대해서는 명확하죠. 1에서는 자기장이 0이고요. 그 다음에 3에서의 자기장은 아까 여기처럼 2파이r분의 뮤제로 i로 이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커런트 i가 흘러가고 있으면은 그렇게 흘러나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걸 지금 요 안쪽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쪽에서의 자기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B.ds 하면 얘가 이제 뮤제로 i 안쪽에 있는 커런트인데 안쪽에 있는 커런트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커런트 덴시티를 면적으로 우리가 적분을 하면은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R이 A부터 R까지죠. 지금 여기가 지금 R이고요. 이 암페리안 루프까지의 거리가 이제 R이고, 그 커런트 덴시티가 이제 CR 제곱으로 주어져 있었고, A가 뭐냐면은 얘가 2파이 RdR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파이 C 인테그럴 A부터 R까지 R의 3승 dr. 그래서 2파이 C의 4분의 R의 4승 A부터 R까지. 그래서 2분의 파이 C의 R의 4승 마이너스 A의 4승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커런트 덴시티고요.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은 이건 이제 B의 2파이 R이죠. 그러니까 매그네틱 필드는 이제 2파이 R로 나누니까 4R분의 뮤제로 C의 R의 4승 마이너스 A의 4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솔레노이드라는 것을 보면 와이어가 지금 이렇게 코일이 여러 개가 감겨 있는 거를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솔레노이드. 한번 이제 옛날에 라디오 같은 데 보면 이런 솔레노이드가 들어 있었죠. 이제 그게 우리가 인덕터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이제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헬리컬하게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이 전류 자기장은 이제 안쪽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고 바깥쪽에서 흐르긴 하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제 감겨져 있다고 하면 이 바깥쪽의 자기장은 사실 별로 없어요. 이 바깥쪽의 자기장은 엄청 작고요. 이 모든 자기장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아주 이렇게 루즐리 듬성듬성 있으면은 바깥쪽에 자기장도 발생하는데, 이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감겨져 있으면은 거의 안쪽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그 내부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솔레노이드 단면이고요. 커런트가 여기서는 나오고 커런트가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그랬을 때 암페리안 루프를 잡는데, 암페리안 루프를 지금 이거 그림처럼 A, B, C, D로
A, B, C, D로 지금 암페리안 루프를 잡았어요. 이쪽의 길이는 H고 여기 이렇게 암페리안 루프를 잡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자기장 암페리안 루프에서 자기장을 이제 적분하면은 A에서 B까지 적분하고 B에서 C까지 적분하고 C에서 D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에 D에서 A까지 적분하면 되죠. 그래야 이제 클로즈 룹에 대한 렉탱귤러 쉐입에 대한 암페리안 루프의 적분이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은 D에서 C 사이에는 여기는 지금 자기장이 거의 무시할 만큼 작아요. 이제 물론 이제 특히 이 솔레노이드가 충분히 길다고 하면 이거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있는 거랑 여기 BC 부분이랑 이제 AD 부분은 서로 간에 0이 됩니다. 이 자기장의 방향하고 실제 S 방향이 서로 이 자기장의 방향은 이런데 S 방향은 이거나 또는 이거니까 서로 수직이어가지고 이쪽은 이제 0이 되죠. 그래서 뭐만 남냐면 이 안쪽에 있는 요것만 남죠. 요것도 없어지고 요거는 서로 캔슬되죠. 서로 캔슬되고 여기도 0이고 캔슬되는 게 아니고 이제 수직에 의해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뭐가 되냐면은 여기에는 매그네틱 필드 컨스탄트 매그네틱 필드의 여기 길이가 h니까 BH가 되죠. 그래서 BH가 되는데 여기 안에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뮤제로 이제 NI가 되는데요. 뮤제로 NI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N이라고 하는 것이 N은 뭐냐면 NH죠. 여기 N은 스몰 N은 뭐냐면 이게 단위 이게 코일의 덴시티입니다. 코일의 덴시티.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거는 H만큼 길이에서 N번 감겨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 대문자 N은 실제 넘버 감긴 횟수고요. 그래서 H만큼의 거리에서 이제 N번 감겼을 때는 스몰 N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B가 여기 솔레노이드로 봤을 때는 단위 면적당 감긴 횟수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커런트가 많이 흐를수록 자기장이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요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놓은 걸 우리가 토로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토로이드 상태에서 자기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여기서 커런트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들어가는 커런트 상에서 보면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한 바퀴 쭉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컨파인 돼 가지고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토카막이죠. 토카막이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토로스 모양으로 토로스 모양 안에서 자기장이 이제 가두어져서 이 안에서 플라즈마가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암페리안 루프를 지금 요걸 따라가지고 암페리안 루프를 잡으면 얘는 이제 B2파이 R이 되고요. R은 이제 암페리안 루프까지의 거리고 그럼 이 안에서는 이제 뮤제로 NI인데 그래서 B가 뭐냐면 어떻게 되면 2파이 R분의 뮤제로 NI가 되죠. 뮤제로 NI. 예. 그래서 지금 요 자기장은 1/R에 반비례합니다. 여기 1/R에 반비례를 해가지고 여기 이런 모양으로 지금 자기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는 0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암페리안 루프를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이 커런트가 발생하는 여기서 이 들어가는 커런트와 나가는 이 바깥쪽에서는 이제 자기장이 거의 이제 0이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0이고 그래서 토로스 모양에서의 자기장은 안쪽에서 R분의 1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암페어 법칙은 비오사발의 법칙에 비해서 상당히 간단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벡터썸을 생각을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암페리안 루프를 잡아서 거기에 있는 네트 커런트만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